네, 이제 우리는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두 거래일이나 휴장이긴 한데요. 그지만 굉장한 또 빅 이벤트 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전략 정리, 시나리오 정리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죠.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해지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좀 미리 오르고 있는 쪽, 그 이전부터 좀 올랐었던 쪽, AI 소프트웨어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쪽 섹터 궁금해서 챙겨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선에 대한 드라이빙이 더 컸다면 내일이 진짜 기로운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어떻게 됐든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 결과값에 따라서 정책적인 방향도 설정이 되고 이제 유동성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분명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뭐 K 소프트웨어라고 또 이야기가 붙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분명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오를 만한 종목과 섹터 내에서 분명히 AI 소프트웨어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예전에 너도 나도 AI 한다고 해서 다 올랐던 시대는 이제 갔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집중적인 수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실체 보이는 기업 혹은 이제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한국장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종목 압축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구간에 왔다면 의원님께서 챙겨주신 추가 시세 후보군 같이 언급 들어볼 텐데요. 지금 사실 AI 소프트웨어가 솔트룩스부터 시작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실 뭐 유중 이슈가 있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크라우드웍스까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뭐 이스트소프트나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시세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본주 쪽에 가까운 폴라리스 AI네요. 네, 한국형 AI 3대장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보통 폴라리스 AI,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추고 싶네요. 지금 잠시 기억이 안 나서 방금 설명해 주셨었는데 일단 저는 폴라리스 AI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관련해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내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좀 특색 있는 소프트웨어 쪽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다른 종목군들과 타별되는 그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말씀드린 3대장은 그래도 여태 관련된 소프트웨어 향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서 지지를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좀 오랜만에 양봉이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련된 수혜주로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관련돼서 정책 테마와 기술력까지 같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내에서 폴라리스 AI가 기술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수급 거래량 쪽이 조금 더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 하시는 것도 이스트소프트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이 저희 위에 상단부에 세 가지 종목인데 저 종목 정도로만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종목은 탄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올라갔다 내려갔을 때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실체가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그중에 폴라리스 AI가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AI, K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앞으로 흐름이 또 확산이 된다면 같이 관심 종목으로 넣고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일단 좀 수익 낸 거 정리하고 앞으로 6월장을 바라보는 정리를 해야 하는 오늘이었을까요? 어떤 평가 주세요? 네, 일단 저는 6월에는 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3개년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사이에 시장이 꽤나 좋았고요. 물론 이 세린메이 효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가파라 보였지만 일반적으로 6월은 코스피나 코스닥이 수급받기 딱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어느 정도 대선도 이미 과시권 안에 들었고 내일이 마무리되는 순간부터 해서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전적으로 조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일부 덜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수익을 봤던 종목 혹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던 종목군들 내에서는 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필요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고 들어간 종목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굳이 관련된 종목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부터 아마 장이 꽤나 더 재밌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전 우리 시장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30초 전입니다. 2,700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 지수는 0.83%로 740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소폭 들어와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 우위까지 체크가 되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6월의 첫째 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 확인을 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관망 심리가 오늘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내일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주목도가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하 반전으로 시장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급등했다가 오후장에는 마이너스권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코스피 오늘은 2,698포인트 안에서 강보합권 유지하며 거래를 마치는 흐름 연출됐습니다. 코스닥은 740포인트를 지켜주었죠. 0.8%의 강세 흐름 나타납니다. 6월 달에는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날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앞으로 종목과 섹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시죠. 자,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줄이다가 2시 30분부터 다시 매수세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연출됐고요. 외국인이 1,080억 원대 사자세로 오전부터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기관도 오전 11시에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포지션 변경했고요. 166억 원대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이런 원화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머니맵으로 좀 종목별 흐름을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는 대형주 쪽에 많이 몰렸다면 기관의 매수세는 코스닥에서 집중받는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특징 섹터에 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두 매체가 확연하게 매수를 엇갈림 쪽으로 조금 퍼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 보였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단에서는 DB하이텍이 8% 급등하면서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삼성 SDI만 나홀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의 급등. 자,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강했던 건 알테오젠 그리고 미용기기단의 오늘 상승 흐름이 일제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은 특허 무효 소송이 토요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향방 조금 더 갈릴 것으로 체크되고요. 자동차단 안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0.7%, 기아가 마이너스 1%대의 하락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조선과 해운단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에서는 계속 외국인 수급이 오늘 확대됐는데 대표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5% 급등한 건 외국인 러브콜이 강했다라는 거 그리고 방산 안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포착되고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개인과 엔터 쪽에서도 특징 종목이 참 많습니다. 넷마블이 7%, NC소프트가 9% 상승하면서 개입에 대한 계속 중국에 대한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좀 잇따라 주고 있고요. 하이브 2% 그리고 JYP 엔터가 3%대 급등을 했습니다.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좋았죠. 1월 달에 이제 엔터주는 계속 실적 성장을 나타낼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런 흐름이 하반기까지도 계속될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건설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계속 상승세 연속적으로 나타냈죠.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안에서의 거래 대금, 거래량.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를 압도하는 거래 대금, 거래량 발생하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13% 급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삼성전자 전고체 배터리단을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의 급등세도 나타났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뭐 방산이나 조선 종목들 계속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서 현대건설도 2.98%의 상승 거래대금과 함께 나타났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상장한 키스트론이 역시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가장 크게 받아봤고요. 바이오, 비주, 태움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대 급등과 함께 강한 거래량 확인되고 있습니다. 6월 장에는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또 반도체 섹터가 이 패권을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재편을 해야 하는 시점인 건가? 포트 구성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걸 보면 좋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들어보려고요. 내일장 공략 섹터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챙겨해 주신 쪽은요. 엔터 그리고 굿즈와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쪽은 대선도 상관없고 관세도 상관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냥 이제 계절적인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약점이 없는 섹터 쪽 혹은 이제 구조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섹터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이 혹은 이제 좀 장이 안 좋거나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들어올리는 힘이 조금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3, 4분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수기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공연들을 보러 다니진 않는데 요즘 굉장히 공연들도 많은데 잘 팔리고요. 심지어 티켓값도 굉장히 비싸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이제 가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고, 보니까 이제 그때 혹은 이제 대형 IP의 공연과 맞춰서 중국 쪽 관광객들의 방문 개수가 맞춰서 좀 늘어나는 구간들도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대형 IP, 뭐 블랙핑크나 이제 방탄소년단 등 슈퍼 IP를 하반기 콘서트 앞두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조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켓값 상승과 그다음 여러 가지 굿즈 상품과 MD 상품들로 실제 이익 보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 상승세 예상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엔터 쪽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굿즈 쪽까지 같이 조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6월장에서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굿즈 또 새로운 투자 선택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엔터나 굿즈 얘기한다면 그래도 대형 엔터사를 많이 떠올릴 법한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지 보겠습니다. 닷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종목 자체가 너무 대형주 하면은 그래도 이제 다 아는 거니까 조금 이 중소형주 내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단밀 같은 경우 이제 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이제 미디어 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보면 여기 뒤에 CG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공연장에서 공연장 뒤에서 CG를 이제 만들어서 조금 영상화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요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CG들이 굉장히 저작권들이 좀 세져가지고서 예전에는 이제 순수하게 조금 이제 대형 엔터사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외주를 많이 줘서 외주 업체들이 꽤나 이제 좀 흥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공연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관련 기업 한번 단미를 소개시켜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방탄소년단 콘서트 이제 협업 레퍼런스 보유로 인해서 만약에 BTS가 좀 전역을 다 하고서 이제 대형 콘텐츠나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마 단밀이 뒤쪽 이제 뭐 백판이라든지 CG 여러 가지 영상 입체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 이슈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즘 최근 트렌드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 혹은 뭐 6개월 미만 혹은 1년 미만의 기업들이 상승 추세가 이어져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딱 그 직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중소형주들까지 순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목표가로는 이제 8,5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로는 6,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단밀의 성장 스토리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을 노려볼 수 있다면 닷밀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8,500원까지 목표가 잡고 흐름 살펴보시죠. 자, 이어서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이 오늘 한 점심 먹고 나서 또 튀는 흐름이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미디어이고요. 어느덧 이제 급등세까지 보여지니까 목표가가 사실상 19,500원 라인대이긴 했는데요. 오늘 18,200원 또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2만 원 정도 이상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1차적으로 돌파 나왔고 뭐 윗꼬리가 일부 남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로 꽤나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 아마 정책적으로 이제 뒤이어서 그 대선 이전에 나올 정책주와 대선 이후에 나올 정책주를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 관련돼서 대선 이후에도 나올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일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대선 이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케이 사인이라면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홀딩 전략으로 저희 대응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후 수요일장의 움직임을 더 기민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고생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시장에 있어서도 6월장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선 이후의 전략도 잘 챙겨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